한국 축구의 별, 이강인을 중심으로 한 우리 대표팀이 유럽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2023년 카타르 AFC 아시안컵에서의 활약을 기대하며 지난 10년간의 타이틀 가뭄을 해결할 중대한 임무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개막전에서 바레인을 상대로 3-0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기분 좋은 출발을 보였죠. 승리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파리 생제르맹 PSG의 미드필더로 활약하는 이강인은 팀과 개인의 강한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그는 1960년 이후 처음으로 아시안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겠다는 결연한 각오를 드러냈는데요. 그의 말에서 팀원들과 함께 이루고자 하는 목표의 중요성이 느껴집니다. 또한 이강인의 외모와 체격 변화도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시아 선수들이 유럽이나 아프리카 선수들에 비해 체격에서 열세라는 인식이 있지만 이강인은 이러한 통념을 깨뜨리고 있어요. 최근 2년 사이에 그의 허벅지와 상체 근육이 눈에 띄게 성장했으며 그의 운동장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축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이강인과 그의 동료들이 이번 대회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그의 뛰어난 체격과 기술로 축구 팬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유니폼 안에 숨겨진 그의 근육은 그의 강인함을 드러내며 이는 특히 하체와 상체에서 두드러집니다. 그의 놀라운 스피드는 수비수들을 압도하며 그의 움직임은 마치 화려한 무대 위의 무용수처럼 보입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메시와 비교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메시처럼 근육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부상 없이 뛸 수 있는 체력과 기술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강인은 앞으로 10년 후에도 여전히 빛날 슈퍼스타로 기대되며 그의 플레이는 끊임없이 감탄을 자아냅니다. 스카이 스포츠와 같은 유명 스포츠 채널에서도 이강인의 플레이 스타일을 극찬하며 그가 한국 축구팀을 인기 있는 팀으로 만드는 주요 요인이라고 평가합니다. 선수들 사이의 클래스 차이는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승리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강인의 왼발로 이루어진 골은 마치 선물 같은 패스처럼 아름답습니다. 바레인과의 경기에서 동점골이 터지고 심판의 혼란스러운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강인과 한국 팀의 뛰어난 실력과 팀워크는 여전히 빛을 발합니다. 그의 집중력과 우수한 기술은 바레인과의 경기에서 27m 거리에서의 완벽한 기회를 마무리하며 상대의 의지를 꺾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강인의 이러한 순간들은 그가 왜 차세대 월드스타로 주목받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손흥민과 김민재를 비롯한 한국의 공격적 재능이 폭발하고 있음을 알자지라와 같은 미디어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레인과의 경기에서 한국은 무려 수비수 10명을 배치하며 강력한 수비 전술을 펼쳤습니다. 이는 한국 선수들의 승리에 대한 투지와 열정을 드러내는 전략이었죠. 끊임없는 압박과 공격은 경기의 흐름을 변화시키며 결국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지휘 아래 한국 축구대표팀은 카타르 도하의 알투마마 스타디움에서 강력한 상대인 요르단과 2023 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 경기는 한국과 요르단 모두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요르단은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4-0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한국은 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강력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과 요르단의 이번 경기는 2024년 아시안컵 2조 1위 자리를 놓고 벌이는 중요한 승부가 될 것입니다. 요르단은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좋은 출발을 보였지만 말레이시아가 그리 강한 상대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과의 2차전은 훨씬 더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최근 5경기 중 2경기에서만 승리를 거뒀지만 전체적인 전력과 경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FIFA 랭킹에서도 요르단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한국이 승점 3점을 가져가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르단이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둔 것은 분명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한국은 군사적인 전략과 강한 전력을 갖추고 있어 같은 전략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은 FIFA 랭킹 23위로 87위인 요르단보다 높은 순위에 있으며 지금까지의 전적에서도 한국이 3승 2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현재 승점 3으로 2조 2위에 위치해 있으며 조던은 득점에서 우위를 차지해 1위에 올라섰습니다. 한국팀은 바레인을 상대로 3-1의 승리를 거두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바레인과의 경기에서 한국은 경기 초반 30분 동안 바레인의 압박과 조직적인 수비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한국 대표팀의 주력 선수인 손흥민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신의 이강인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그는 바레인을 상대로 2루타를 치며 팀의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한편 조던이 말레이시아를 4-0으로 이긴 것은 주목할 만하지만 말레이시아는 조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시안컵에서는 옐로카드 관리도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첫 경기에서 손흥민, 김민재, 이기재, 조규성, 박용우 등 5명의 선수에게 경고를 받았습니다. 옐로카드 2장이 누적되면 다음 경기에 출전할 수 없기 때문에 2차전에서는 카드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큰 점수 차이로 앞서가면서 경고를 받은 선수가 다시 경고를 받게 되면 세 번째 게임 이후 16강부터는 경고 없이 경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경기에서 한국은 조별리그 2연승을 노리고 있으며 이번 승리가 16강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별 예선을 통과하고 16강에 진출하면 상대적으로 강한 팀을 피할 수 있으며 16강이 조기에 확정될 경우 3라운드에서 로테이션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의 경기는 핵심 선수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경기 감각이 필요한 선수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한국 팀이 아시안컵에서 더 높은 성과를 거두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조 1위와 2위 간의 차이는 실로 커서 1위로 토너먼트에 진출할 경우 한국은 8강에서 FIFA 랭킹 21위인 이란과 결승에서는 17위인 일본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2위로 마감하면 훨씬 힘든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6강에서는 56위인 사우디아라비아를, 8강에서는 25위인 호주를, 그리고 4강에서는 일본을 차례대로 상대해야 합니다. 따라서 요르단과의 경기에서의 승리는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됩니다. 한국과 요르단의 경기는 요르단에게 상당한 도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차례의 대결에서 한국은 요르단을 상대로 모두 승리를 거두었으며 마지막으로 두 팀이 맞붙은 2014년에도 한국이 1-0으로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의 최근 3경기에서 총 득점은 2.5골 미만으로 요르단은 아시안컵에서 큰 기대를 걸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르단을 이끄는 아무타 감독은 작년 6월에 부임해 약 반년간 팀을 지휘하고 있지만 국제대회에서는 7경기 동안 2무 5패의 성적을 거두며 오랜 무승부에 아픔을 겪었습니다. 반면 한국팀은 상대적으로 전력이 월등합니다. 손흥민, 황희찬과 같은 프리미어 리그의 슈퍼스타들과 김민재, 이강인 같은 다른 리그의 슈퍼스타들은 항상 필요할 때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요르단이 한 점을 얻는다면 이는 아무타 감독과 팀에게 큰 성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맞대결 기록과 선수들의 질을 고려할 때 한국은 이번 경기에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리한 요소를 갖추고 있는 팀입니다. 축구 전문 사이트 스포츠몰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한국 대 요르단 경기의 승률은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이들이 수집한 경기력, 선수 통계,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한국의 승리 확률은 45.43%로 이번 경기에서 가장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요르단의 승리 확률은 28.21%, 무승부의 가능성은 26.4%로 분석되었습니다. 한국이 가장 높은 승리 가능성을 보이는 점수는 0-1로 이 점수의 확률은 11.63%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능성이 높은 점수는 1-2 9.01% 및 0-2 8.38%로 나타났습니다.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1-0 승리가 가장 가능성 높은 점수로 분석되었으며 가장 가능성 높은 무승부 점수는 1-1 12.51%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공격진은 지난 6경기에서 무려 22골을 기록하며 매우 효과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요르단을 상대로 큰 차이로 승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청에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대표팀의 활약을 계속해서 지켜보며 이들의 눈부신 경기를 기대해봅니다.